자, 14번부터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14번은 뭐 크게 할 건 없을 것 같아요. 1대1 대응이라는 조건 하에서 먼저 줄이 거져 있는 상태로 2가 F에다가 2를 F라는 규칙에다가 2를 집어 넣었을 때 대응될 수 있는 애를 확인해 보신다면 나올 수 있는 경우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쉽게 푸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넘어가고요. 이렇게 15번도 일단 건너뛰겠습니다. 16번도 건너뛰고요. 17번 같은 경우가 이제 되게 전형적으로 나오는 합성함수 문제가 되겠죠. 그 F서클 G라고 하는 그 식을 F라고 하는 애에다가 G라고 하는 마이너스 X 플러스 B를 그대로 대입한 값이 뭐가 된다? 마이너스 2X 플러스 5인가요? 라고 놓고 계수 비교를 하면 A값, B값은 금방 찾을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확인하면 돼서 어렵지 않게 넘어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8번 하고요. 19번 하고요. 제가 조금 이따 역함수 설명하고 나서 다시 한번 돌아올게요. 20번은 제가 전에 한번 여러분들한테 풀이를 해줬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이걸 만족할 수 있도록 하는 순서상 요거를 찾아라 라고 하는 걸 조건을 줬을 때 X에서 F라는 규칙은 문제에서 주어졌습니다. 1은 4로 가고 2는 1로 이렇게 진행되는 걸 알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요. 그냥 나 같은 경우에 선생님들마다 뭐 다를 거고 풀이 방법 좀 다르겠지만 나 같은 경우에는 앞뒤로 갖다 붙일 거예요. 그래서 G라고 하는 애가 규칙이 어떻게 되는지는 아직 모릅니다만 어쨌든 이쪽에서 대응되는 애들이 똑같이 여기서도 매칭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두 번째 G1이라는 값이 3에 대응된다. G에다 1 집어넣으면 3에 대응된다. G에다 1 집어넣으면 3에다 대응된다. 라고 하는 상태로 한번 확인해 보죠. 문제에서 뭐 어떤 규칙이 되는 거냐면 F서클 G라고 하는 것과 G서클 F라고 하는 게 같은 애를 집어넣었을 때 같은 값으로 튀어나와야 된다니까 결국엔 지금 길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 1을 집어넣으면 얼마가 나와요? 2가 나와요. 가 나와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F서클 G에서 1을 집어넣으면 2가 나와요 라는 건 결국엔 G서클 F라는 거에서도 1을 집어넣으면 뭐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2가 나와요 가 돼야 된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여기다 표시한 걸 그대로 위에다 다시 한번 적어주면서 이번엔 또 새롭게 출발한 애가 생겼죠. 그러면 F서클 G에다 이번엔 얼마 집어넣어서 4를 집어넣으면 1이 나오네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4를 집어넣으면 1이 나와야겠네요. 그럼 여기다 또 찾아주고 그럼 또 3을 집어넣으면 4가 나와요. 3을 집어넣으면 4가 나와요. 라고 해서 대응 규칙을 완성해 줄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같은 걸 그려주고 같은 걸 옮겨주고 같은 걸 그려주고 하게 된다면 복잡하지 않게 문제 풀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1번은 넘어갈게요. 21번보다 22번. 22번 같은 경우에 내가
뭐라고 했었냐면 이게 교습 방법으로 따졌을 때에 얘 그냥 지울게요. 교습 방법으로 따졌을 때에 그 22번 유형의 문제를 풀이하는 그 과정이 우리 때는 그냥 생으로 풀었어요. 그냥 감각적으로 풀다 보면 보인다라고 해서 구간을 나눠주는 게 제일 정석적인 방법이다라고 해서 구간을 나눠서 쭉 줬었는데 자꾸 혀에 살쪘나 봐요. 발음이 잘 안 돼요. 자, 그랬는데 요새는 그럼 어떤 추세로 나오냐라고 하면은 요새는 뭐라고 해야 될까? 그 새롭게 설명하는 방법이 하나 나왔다고 해야 할까요? N축이라고 해요. 보통 일반적으로 이거는 실제로 저기 1타를 하시거나 아니면 저기 대치 쪽에 있는 혹은 이투스나 이런 쪽에 대한 인강을 들어보시면 N축을 이용해서 설명하는 선생님들이 몇 분 계세요. 그 N축이라고 하는 게 이제 너네들한테 이해시키려고 했다가 제가 한숨을 한번 좀 쉬었었는데 N축이 그나마 제일 이해하는데 직관적으로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 지금 문제에서 일단 간략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구하고자 하는 얘를 이쪽을 X축으로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그래프 개념에서 한 가지 확장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저 인간 하루 종일 헤드뱅잉 하고 있네. 그냥 아주 그냥 진짜 못 버티겠으면 그 포근한 날씨에 잠이 온다 싶으면은 패딩이라도 벗든가 이 돼지야. 너 씨. 우리 고등부 올라가기 전에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협박성으로 했던 걸 한번 실천해 볼까요? 내가 손으로 내가 수쳐준다고 얘기했었지 않냐? 머리 쥐어 뜯어서 수쳐버린다고? 아니면 두 번째 제가 뭐 했었죠? 정수리에서부터 원형으로 해서 이렇게 쪽집게로 뽑아버린다, 원형 탈모 만들어버린다고 얘기했었고, 또 뭐였죠? 변발 만든다 라고도 얘기했었죠. 변발 어디로? 여기만 이렇게 밀어갖고 이렇게 바람 불면 이렇게 찰랑찰랑하게 만들어준다. 졸리다 싶으면 벗어. 편집 안 할게요. 그냥 다 집어넣을게요. 편집이 너무 귀찮아져가지고. 자, N축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확장해야 하는 개념 자체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가로축이라고 하는 거에다가 이름을 뭐라고 붙였습니까? 우리는 항상 X축이라는 이름을 붙였었고, 세로축이라고 하는 애에다가 뭐라고 이름을 붙였었어요? Y축이라고 이름을 붙였었죠. 그리고 X축 방향, 즉 가로축의 진행 방향에 따른 세로값의 변화를 체크를 해서 여기가 X고 여기가 Y다 라고 하면 어떤 식으로 났어요? Y라고 하는 애는 어떠한 F라는 식에 대한 관계다 라고 하는 거를 좀 벗어나자고요. 만약에 X 대신에 X 플러스 1축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냥 X 플러스 1이라는 애를 축 기준 점으로 하는 게 되는 거죠. 그럼 X 플러스 1을 했을 때 어떤 값을 가지는 0, 1, 2, 3 이런 값을 가진다고 한다면, 그죠? 예를 들어 이런 그래프가 나왔다라고 하면 결국엔 얘를 X축과 Y축에 있는 정상적인 좌표평면으로 옮겨놓게 된다면 어떤 문제로 될까요? X 플러스 1이라는 값이 0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돼요? X에다 얼마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 0이 나오죠. 0을 집어넣으면 1 나오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0 나오고 0 집어넣으면 1 나오고 이런 식으로 증가하는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될 거예요. 평행이동도 이런 식으로 좀 변형해서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그럼 이대로 확장을 한다면 A축과 B축으로 생각할 수도 있나요? 있어요? 무슨 말이야? 예를 들어 만약에 이게 A축이라고 하고 여기가 B축이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어떤 식이 만들어질까?
방금 전에 했던 그 규칙 뭐라고? 방금 전에 했던 그 규칙 뭐라고? 가로축의 값이 변할 때에 세로축의 값을 적어놓은 게 함수다. 요 식이다라고 했으니까. 결국엔 그럼 이거는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게 되겠니? B는 어쩌고저쩌고 라고 나오지 않을까? 뭔 말인지 몰라? B는 뭔가 새로운 A에 대한 함수값이 나올 거다 라고 매칭시킬 수 있죠. 대응시킬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지금 N축이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거냐면 최종적으로 만약에 내가 뭘 구하고 싶은 거냐면 예를 들어 Y는 G, F, X 라고 생각을 한다면 가로축이 뭐가 되는 거예요? 가로축이 뭐가 되는 거니? fx가 되는 거죠. 그럼 세로축이 뭐가 되는 거야? y가 되겠죠. 다른 말로 뭐라고 쓸 수 있어요? g, f, x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그럼 그 fx에 따른 이런 애도 있을 거야. x와 fx가 되도록 하는 애도 뭔가 존재할 거지, 축으로서. 그거를 어떻게 90도 돌려서 여기에 대응시키는 겁니다. 얘를 x축이라고 하고요. 그럼 지금 문제에서 나와 있는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지금 얘를 그냥 gx라고 한번 생각하고 그냥 따로따로 한번 볼게요. 어떤 애인지는 모르겠지만 gx라고 하는 애는 일단 어디서부터 0에서부터 2까지 왔다 가는 애예요. 하나, 둘, 셋, 넷. 요렇게 찍고 내려가요. 이 경계값이 죄송해요. 그림이 너무 그지 같아서. E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지금 현재 G라고 하는 애예요. 얘가 X축이라고 할게요. 하지만 여기에서 이제 뭘 대입했을 때 다시 F라는 애를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뭔가를 구해보자 라는 얘기예요. 아직 안 한 거야. 근데 지금 아직 안 했어요. 아직 안 했어. 아직은 그냥 GX 상태고 그냥 얘는 아직 X인 상태야. 그러면 지금 그래프가 이번에는 0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하라고요? 90도 돌려서 저기에다 그대로 한번 그려보죠. 90도 돌려서 그리면 어떻게 되죠? 0에서 1까지 갔다가 1에서 2까지는 그대로 진행이 될 거고 2에서 3까지 진행될 때는 이런 규칙이 있을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여기를 X축으로 놨고 얘가 fx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가냐면 X값에 대응되는 GX의 값을 구하시는 거예요. 한번 거쳐서 fx를 거쳐서 그에 대응되는 값을 찾아보자는 얘기죠. 얘가 이렇게 바꾸자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대응되는 애들을 한번 그려볼게요. x의 값이 얼마일 때 이 g fx는 어떻게 그려질까? x의 값이 0에서부터 1까지 증가할 때, 2까지 증가할 때, 3까지 증가할 때 어떻게 바뀔까요? 0에서 1까지 증가하는 동안, 0에서 1까지 증가하는 동안 그에 대응되는 fx는
0부터 1까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0부터 1까지 늘어나는 동안에 대한 gx 값은 0부터 2까지 늘어났죠. 즉 0부터 1까지에서는 0부터 2까지 늘어난다고요. 그지? 그 다음 두 번째, x값이 1부터 2까지 진행되는 동안에는 fx는 변함없이 1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fx 값이 1일 때에 그때의 gx 값은 얼마로 유지되고 있습니까? 2로 유지되고 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2에서부터 3까지 증가하는 동안에 fx 값은 1에서부터 2까지 증가하게 되죠. 그 1에서 2까지 증가할 때에 gx는 뭐가 돼요? 2에서 0까지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프 개형입니다. 답은 1번이겠네요. 이런 식으로 여기서부터 이렇게 대응시켜서 요렇게 대응시켜서 그래프를 찾아주는 거를 n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를 직관적으로 풀게 되면 사실은 이 함수에 대해서 그래프에 대해서 좀 더 익숙하고 친숙해진 상황이라고 한다면 좀 더 직관적으로 보시게 되면 이겁니다. 0에서부터 1까지 1까지 갔다가 그대로 갔다가 다시 늘어나네. 그럼 0부터 1까지니까 늘어났다가 그대로 갔다가 떨어지겠네 라는 식으로 그냥 좀 이렇게 직관적으로 이렇게 빠르게 딱 보고 넘어가거든요. 근데 그 직관적으로 빠르게 딱 보고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이 사실은 100명 중에 10명 내외예요. 10명이 안 될 거예요. 그럼 다른 분들은 그러면 뭐예요? 연습으로 때우셔야죠. 그래서 이용하는 게 뭐다? n축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그 n축 생각해서요 22-1번 한번 해보실래요? 다 하신 분. 답은 손가락으로 이렇게. 어째서죠? 예, 맞아. 그래서, 네네네네. 그게 맞네요. 제가 잘못 봤어요. 푸신 분 저에게 수신호를 주십시오.
이건가? 조금 헷갈리겠네요. 두 사람. N축으로는 조금 설명하기가 그래프가 겹치게 돼서 조금 헷갈릴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그거 하나를 확인해 보셔도 돼요. 구간을 나눠서 본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먼저 gx라고 하는 식에 대하여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어떤 식의 그래프? x 플러스 1이라는 그래프가 나오고요. 0에서부터 1까지일 때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라는 그래프가 나오게 됩니다. 그걸 그대로 집어넣으셔서 구하셔도 돼요. 그래서 G서클 F라고 하는 거 대신에 F에다가 x 플러스 1을 집어넣는 거, F에다가 마이너스 x 플러스 1을 집어넣는 거, x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일 때 마이너스 1부터 0까지일 때,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F라는 거의 범위도 구하셔야 되죠. F라고 하는 애는 그냥 한결같은 그래프니까 좀 더 계산하기 쉬울 것 같아요. F라고 하는 애는 뭐예요? 개형을 그려보시면 fx라고 하는 애는 원래 어떻게 생겨나고 됩니까? x-1인가요? 그죠? 그래서 이 식에다가 x 플러스 1이라는 애를 대입하시면 최종적으로 나오는 식은 뭐가 되고? 얘는 뭐가 된다? 그래서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x라는 그래프를 따라가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마이너스 x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그려지겠네요. 이렇게 구간을 나눠서 하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좀 더 직관적으로 보실 수 있으면은 여기서부터 어디서부터 시작하는구나. x 값이 0일 때 여기서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한다고 했는데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증가할 때 얘는 얼마? 0에서 1까지 증가하네. 0에서 1까지 증가하네. 그랬다 다시 1에서부터 0까지 내려가네. 1에서부터 0까지 내려가네. 라고 해서 한 번 찍고 내려가는 그래프, 한 번 찍고 내려가는 그래프를 그리시는 것도 약간 이게 직관적으로 푸는 그런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아무도 이해 못했죠? 네, 화이팅. 그래서 이렇게 구간을 나눠서 문제를 푸셔도 됩니다. 구간을 나누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 n축을 이용해서 조금 n축 변형을 해서 좀 구하셔도 괜찮고요. 그래서 22-2번 같은 경우는 보자마자 답을 구하실 수 있는데 올라갔다 내려온대요. 올라갔다 내려온대요. 네, 답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뭐 올라갔다 내려온다니까 뭐예요? 그 함수값이 올라갔다가 내려온다. 이거를 그릴 수 있으면 되거든요. 뭔 말이야? 그걸 모르겠으면 고민 좀 많이. 그게 직관적으로 생각하시면 답이 1번인 걸 바로 보실 수 있고요. 안 되면 구간을 나누시던가 아니면 n축을 이용하시던가 둘 중에 한 가지를 n축 이용할 수 있는 문제로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23번도) 마찬가지로 그래프의 응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23번에 보자마자 답 구하신 분 대표형 23번을요 모양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얘가 fx래요.
그 다음 gx라고 하는 애가 x 플러스 1일 때, 자, f서클 g의 x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구간을 구하여라. 답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고 0보다 크거나 같다. 이유는 이거 fx의 그래프를 어느 축 방향으로?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하니까. fx가 0보다 큰 구간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고 1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이대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하면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고 0보다 크거나 같은 구간이 나오겠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네, 그냥 구하시면 됩니다. 자, fx라고 하는 애를 a 곱하기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1로 놨을 때 그대로 대입해서 네, 계산하셔도 됩니다. 시간은 한 3배로 걸리겠지만 풀수는 있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제 역함수 쪽 한번 설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글씨를 지금 너무 날려 쓰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글씨를 천천히 써볼게요. 여러분, 역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정의가 뭐게요? x라는 애 정의역에서 y라고 하는 공역에 대응시키는 그 대응 함수라는 대응 규칙을 f라고 한다면 한마디로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x에서부터 y로 발사 했으면 그 화살을 맞은 놈이 언놈 새끼가 나를 쐈어? 라고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라고도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y에서부터 x로 가는 이 함수를 역함수라고 하죠. 그런데 역함수를 표현할 때는 마이너스 1제곱 형태로 표현하게 되고요. 이것 또한 선생님들마다 읽는 방식이 다 달라서 뭐라고 표현을 못하겠지만 혹시 카트라이더라는 고전 게임을 알고 계십니까? 그럼 그 카트라이더라는 거의 고전 게임에서 혹시 리버스 맵이라는 걸 알고 계십니까? 리버스의 뜻이 뭐죠? 거꾸로 가는 거죠. 그거랑 비슷한 식으로 역수라는 뜻을 지닌, 역이라는 뜻을 지닌 인버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f 인버스라고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저는. 그래서 f라는 함수에 대한 역함수는 f 인버스다 라고 얘기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또한 역함수입니다. 함수이기 위한 성질이 뭐라고 했죠? 정의역에서 반드시 출발해야 한다. 출발했을 때 어떻게 출발해야 된다? 하나만 반드시 모두 출발해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번엔 이 화살을 거꾸로 돌릴 건데 이 화살을 거꾸로 돌렸을 때에 만약에 (1이) A로 가는데 (2도) A로 가고 (3은) B로 가요 라고 하는 경우는 함수라고 할 수 있겠으나 얘를 거꾸로 방향을 돌리는 순간 A가 어디로 출발해야 돼? 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이 경우는 그러니까 역함수가 존재할 수 없는 경우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럼 겹치지 않게 이렇게 놓으면
이번에는 화살을 뒤집어서 반대로 놨을 때 반드시 뭐라고 했죠? 출발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실직자 놀고 계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이런 경우에도 얘는 함수라고 얘기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기억하셔야 할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 은 뭐랑 똑같다? 1대1 대응과 같다. 반드시 노는 애가 존재하지 않고 1대1로 매칭이 다 되어야만 합니다. 거기 앞에 있는 내용도 크게 많지는 않아요. 그럼 역함수를 구하는 조건, 어떠한 y가 f라는 규칙에 의하여 x를 대응시킨 값이다 라고 할 때 역함수를 구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어쨌든 결론은 뭘 집어넣었을 때 이번에는 그 f 역함수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y를 집어넣으면 뭐가 나와야 해요? x가 나와야 해요 라는 그 규칙으로 생각을 하시고 그 x에 대응되는 애를 이제 다시 y로 놓고 다시 x로 놓고 식을 세우시면 되는 겁니다. 해서 어떻게 바꾸냐면 x와 y를 자리를 바꿔요. x는 f에다가 y, x랑 y랑 자리를 바꿔서 집어넣고요. 이 식을 이제 다시 y는 어떤 새로운 x에 대하여 정리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걸 통해서 할 수 있는 건 뭐다? g라고 하는 애가 f의 역함수가 되는구나 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x랑 y랑 자리를 바꿔서 식을 세우시면 돼요. 끝. 그럼 그럴 때에 fx가 성립하는 식들, 역함수에 만약에 역함수를 취하게 되면 당연히 자기 자신이 나올 거예요. 다음, 여기서 합성함수에서 나 안 썼던 것들 중에 하나인데 뭐가 있었냐면은 합성함수에다가 i라고 하는, 제가 i 이거 저번 시간에 설명했었죠? 뭐라고? 항등함수라고 얘기했었습니다. 항등함수를 합성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합성하든 자기 자신이 나온다고 했었잖아요.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 얘를 역함수를 취하게 되면 합성을 하게 되면 얘는 뭐가 된다? i가 나옵니다. 틀렸어요. 이게 맞아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얘를 합성할 때는 항등함수 나온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차이냐면요, 정역과 공역이 다를 때 얘기예요. 만약에 실수 전체에서 실수 전체로 대응된다라고 하면 XY의 구분이 없어질 텐데요. 지금 F라고 하는 애는 X에서 Y로 보내는 규칙인 거고 F 인버스라고 하는 건 Y에서 X로 보내는 규칙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을 해서 써놓은 거고요. 정확하게 구분해서 이야기하면 서로 다른 애입니다. 근데 보통은 실수 전체 범위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생각은 니네 서술형에선 나올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억해야 할 거, 합성함수에 대하여 역함수를 구해보면 어떻게 된다? 둘이 서로
자리까지 바꿔야 한다가 중요한 포인트죠. 왜요? 먼저 썼네. 아이. 바꿀게요. GF로 갈게요. FG로 갈게요. 어떤 X에서 Y로의 함수를 F라고 하고 Y에서 Z로의 함수를 G라고 한다면 여기서 요렇게 가는 애가 G 서클 F잖아요. 그럼 여기서 반대로 가는 애가 G 서클 F의 역함수가 될 거예요. 그러면 결국엔 역행, 반대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Z에서 어디를 거쳐서? Y를 거쳐서 X로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누굴 먼저? G 인버스를 거쳐서 F 인버스에 대응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뭐이? G 인버스를 거쳐서 F 인버스에 대응되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 방법으로는요.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합성을 하게 되면 항등함수가 되고 항등함수와 다른 일반 함수를 합성하게 되면 사라진다. 함등함수 표시가 사라진다라고 하는 걸 생각한다면 만약에 내가 G라고 하는 거에다가 G 서클 F의 역함수를 대응하면 항등함수가 나온다는 걸 알아야 하는데 교환법칙 성립한다고 안 했습니다. 그죠? 합성함수에서는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그럼 만약에 식이 G 서클 F에 이 역함수가 이런 규칙을 가진다라고 한다면 상쇄되어 사라지고 항등함수만 남을 수 있을까요? 모르죠. 하지만 이 경우는 어때요? 그러면 서로 간에 역함수와 자기 자신이 합성되어 사라지는 순서, 이게 쌍이 생기겠죠. 그래서 사라지고 또 다음 대기자들 사라지고 해서 i라는 항등함수를 가질 수 있게 될 겁니다. 대응으로서 보여드릴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식으로서도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서로 자리도 바꿔야 되는구나 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요, 제가 아까 17번, 18번이었나? 18번, 19번이었나에 설명을 안 했는데 합성함수를 할 때 있어서 니네가 기억해야 될 포인트는 뭐냐면 만약에 어떠한 식이 F는 G라는 식이 있다고 한다면 이 동일한 함수식에 대하여 동일하게 합성을 시켜주더라도 식은 성립합니다. 예를 들어 H라는 식을 앞에다 대응을 똑같이 합성시켜도 식이 성립하고요. 중요한 뒤에다가 합성시켜도 똑같이 등식은 성립합니다. 이 규칙을 기억하신다면 F에다가 뭘 곱하면 항등함수가 돼요 라는 문제에서 뭘 하실 수 있어요. 이 G라는 함수를 찾기 위해서 F 인버스를 요 앞에다가 대응시키도록 한다면 이 둘은 상쇄되어 사라질 것이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요 놈이 바로 F 인버스가 되는구나 라는 식으로 정리할 수도 있게 돼요. 실제로 그런 문제는 어떤 식으로 푸는지 어떤 식으로 써먹는지를 일단 한번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나와 있긴 하네요.
몇 페이지냐면 170페이지에 3번 역함수의 성질에 동그라미 3번에 구함수가 1대1 대응이라고 할 때 F 서클 G가 H라고 한다면 F라는 건 H 서클 G 인버스 또는 G라고 하는 건 F 인버스 서클 H 이런 식으로 같이 대응돼서 식을 합성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네요. 요게 이 내용입니다. 그럼 그걸 이용해서 제가 어떻게 문제를 풀 거냐면 18번인가요? 18번과 19번을 한번 19번에서 이걸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19번 문제를 한번 확인을 해보신다면 문제에서 fx라고 하는 애가 마이너스 x고요. gx라고 하는 애는 2x 마이너스 1이에요. 라고 할 때 H 서클 G 서클 F가 F이다.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인가요? H 서클 G라고 하는 애가 항등함수가 되는구나. 확인 가능하시죠? 양쪽 끝에다가 F 인버스 합성하시면 사라질 테니까요. 그러면 결국엔 H라고 하는 애는 뭐구나? G 인버스구나를 확인하실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역함수를 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H라는 역함수, H라고 하는 GX에 대한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은 무엇인고? 결국엔 H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4가 나와요 라는 뜻은 역함수의 성질에 의하여, 역함수의 성질이라는 게 뭐냐면 그냥 단순합니다. F에다가 A를 집어넣어서 B가 나오면 F의 역함수에다가 B를 집어넣으면 A가 나와요 라고 하는 역함수의 성질을 의미해요. 이걸 그대로 이용해서 쓴다면 H라고 하는 애가 G에 대한 역함수라고 했으니 G에다가 4를 집어넣어서 나오는 그 값을 구해보자 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X는 얼마구나? 7 나오겠구나. 이렇게 계산이 가능하겠죠. 자, 하나 더. 개념에 대한 거는 이제 마지막 한 가지 내용만 남았어요. 나머지는 풀이 유형밖에 안 남았는데요. 개념에 대한 거에 대해서 어떤 걸 설명을 할 거냐면은 이거요. 역연산하는 거. 여러분, 함수라고 하는 거에서 유상이? 오, 안 틀렸어. 다행이다. 유상아, 하나만 물어봅시다. 함수의 함자가 무슨 함자예요? 함수는 한자예요. 함수는 숫자 수제예요. 그럼 함수의 하함자는 무슨 함이게요? 어? 많이 들어봤을 텐데. 현수야, 함수의 함자는 무슨 함자게요? 서연아, 함수의 함자는 무슨 함자게요? 태연아, 함수의 함자는 무슨 함자냐? 예은아, 예은이 어딨어? 예은아, 함수의 함자는 무슨 함자냐? 네가 모르면 어떡해? 예영아, 보여줘. 뭐야? 까먹었다 하지 마라. 나 이거 나랑 했다. 이씨, 동민아. 재현아? 너 아니까 일부러 얘기 안 하고 있잖아. 너 말고 다른 애 안 해서. 시연아. 뭐예요? 몰라요? 맞아요. 함수의 함자는 상자 함자입니다. 보석함, 사물함 할 때의 함자죠. 한마디로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떤 x값이 변함에 따라 y값이 결정되는 것이라고 하는 그 함수를요. 2학년 때 중학교 2학년 과정을 생각해 보면 어떠한 보물 이렇게 요술 상자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그에 따라서 이렇게
숑 하고 바뀌어서 뿅 하고 튀어나오는 거를 함수라고 하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확장해서 생각하게 되면 이런 거죠. 야, 믹서기에 포도를 집어넣으면 뭐가 나와? 포도 주스가 나와. 오렌지를 집어넣으면 뭐가 나와? 오렌지 주스가 나와. 그럼 수박을 집어넣으면 뭐가 나와? 수박 주스가 나오겠죠? 자, 그럼 여기서 문제. 사과를 집어넣으면 뭐가 나오게요? 라고 하면 뭐가 나올지 예상이 가능하죠? 그런 식으로 하는 거를 상자 함자를 이용해서 함수라고 한다라고 한다면 얘를 좀 더 뜯어서 보자고요. 이 기계는 그럼 뭐냐면 어떤 물건, 제품이 어떤 재료가 들어갔을 때 거기서 착착착착착 하고 프로세스가 진행돼서 컨베이어 벨트 타듯이 쭉 타고 가면서 자동화 공정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진행이 돼서 마지막으로 최종 산물이 나오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게 바로 함수예요. 그게 함수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내가 이 컨베이어 벨트에다가 인형을 만들기로 하고 이제 집어 넣어요. 그럼 뭐 일단 앞에 과정을 생략하고 일단 이렇게 생겨먹은 인형이 나왔어요. 그럼 이제 그렇게 이제 요 뼈다구 같은 인형 그대로 붙일 수가 없죠. 보내면은 항의가 들어오겠죠.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살도 붙이고 옷도 입히고 뭔가 많이 점점 하게 될 텐데 결국에는 처음 시작에서 진행이 될수록 이 가운데 몸통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것들을 작업하게 될 거죠. 뭐 다른 식으로 생각하게 되면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니네가 샤워하고 집 밖으로 나올 때 샤워하고 나서 물기를 닦은 다음에 제일 먼저 뭘 해요? 그러니까 무슨 옷을 입어요? 외투부터 입어요? 외투부터 입고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슈퍼맨을 빙의하여 외투를 입고 그런 거 다 입은 다음에 마지막으로 팬티를 걸친 다음에 나갑니까? 미친놈 취급받아요. 그대로 끌려가요. 이러고 끌려갈 수 있어요. 이제 하얀 병원에 끌려갈 수 있는데요. 진짜 이러고 끌려가거든요. 예. 보통은 일부러 그렇게는 안 하죠. 그죠? 그럼 뭐부터 해요? 속옷부터 입고 그 다음에 뭐 안에 받쳐 입을 옷을 입고 그 다음에 뭐 다른 걸 더 입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외투를 걸치고 그러고 나가죠. 반대로 집으로 들어와서 씻기까지 샤워실 들어갈 때까지 어떻게 돼요? 와, 날씨 개구려. 나 오늘 우울하다 하고 이게 옷 다 입은 상태로 그 어디서 영화에서 나오듯이 샤워기 탁 누르고 불빛 쫙 맞으면서 이러고 있습니까? 보통 미친놈이라고 해요. 그거 드라마에서 다 나오니까 와, 멋있다 하지. 그거 좀 미친놈이에요. 보통 그렇게 안 하죠. 뭐예요? 벗어야죠. 그럼 뭐부터 벗어요? 갑자기 이렇게 여기서부터 속옷부터 꺼내요? 그것도 미친놈이에요. 아니면 안에서부터 이렇게 가위질해갖고 막 속옷부터 이렇게 제정신이 아니죠. 보통은 어떻게 해요? 외투부터 벗겠죠. 그죠? 밖에 있는 것부터 하나씩 벗을 거잖아. 그죠? 자, 여러분 18번 한번 가보세요. 만약에 18번을 포함해서 역함수에 대한 전반적으로 얘기를 해드릴게요. 어떤 함수 fx라고 하는 애가 예를 들면 3x 플러스 2라는 그러한 식을 가진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내가 x라고 하는 그 무언가에다가 물건을 탁 하고 집어넣는 순간 뭐가 되는 거야? 뭐부터 해? 몸에서 가까운 거부터 해야겠지? 뭘 해서? 3을 곱해서 바꿔주고 그 다음 2를 더해서 식을 완성하죠. 이게 함수의 공정이라고 한다면 역함수는 그럼 뭘까? 반대로 가는 걸 역함수라고 하겠지. 즉 이렇게 거꾸로 돌아가는 거야. 그럼 이번에는 x를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더하기 2의 거꾸로 과정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될 거고요. 곱하기 3의 거꾸로 과정이니까 나누기 3이라고 될 거예요. 자, 그럼 x를 집어넣으면 뭐가 될 것이고 x-2가 될 것이고 x-2는 최종적으로 3분의 1 곱하기 x-2라는 식이 나올 것이다.
즉 뭐다? f의 역함수라고 하는 애는 뭐다? 3분의 1 곱하기 x-2라는 식이 나오게 된다. 지금은 설명을 위해서 천천히 컨베이어 벨트식으로 천천히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좀 더 빠르게 해서 보여드릴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18번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18번에 있는 함수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f라고 하는 그 함수에다가 x를 집어넣는 게 아니라 3분의 x 플러스 1이라는 이 자리에다가 대입할 것이고요. 이랬을 때 2x-4가 나오면 돼요. 8번인가? 그럴 때 f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2분의 1-3x를 집어넣는 값이 ax 플러스 b라고 한다면 이거 어떻게 구해? 라고 나오는 문제거든요. 원칙대로 말씀을 해서 알려드리자면 원래는 뭘 구하는 거냐면요. 이 3분의 x 플러스 1이라는 애를 t로 치환해서요. 그 x 대신에 3t-1을 식에다가 집어넣어서 ft라고 하는 식은 2 곱하기 3t-1-4예요 라고 정리를 해서 식을 찾아주는 게 맞냐? 나 이거 제대로 썼냐?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 맞아요? 이거 맞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에다가 f에다가 그럼 2분의 1-3t 집어넣으면 t자리 대신 x 집어넣으면 t자리 대신에 2분의 1-3x 집어넣은 거고 계산하시면 3 마이너스 9 플러스 3 플러스 3 뭐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되겠죠. 어머나, 맞나요? 답 1번 맞아요? 나 계산 뭔가 맞아요? 다행이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걸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컨베이어 벨트라고 생각을 한다면 자, 이번에는 공정상으로 뭘 집어넣을 거냐면 3분의 x 플러스 1을 집어넣을 거야. 그럼 일단 밖으로 꺼내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 만들어야 될까? x라는 자연체 형태로 만들어야겠죠? 그러기 위해서 뭘 먼저 하고? 3을 곱하고 그 다음 1을 빼서 그 다음 2를 곱하고 그 다음 4를 빼시면 돼요. 그러면 3x에다 3 곱하니까 x 플러스 1이 되고요. 여기서 x 빼니까 x고요. x에다 곱하기 2 하니까 2x가 될 거고요. 여기서 2x-4가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게 뭐라고? 이 전체 3 곱하고 1 빼고 2 곱하고 4를 나누는 게 fx라는 공정이라고요. 자, fx는 뭐라고요? 여기다 이제 그 x 집어넣어봐요. x에다가 3 곱하고 1 뺀 다음에 다시 2 곱하고 4를 빼요. 뭐라고요? 6x-6이요. 아까 나왔던 식이죠? 얘가 바로 그 f라는 규칙성에 들어가 있다고요. 그럼 마찬가지로 이번엔 처음 들어갈 거에다가 뭘 집어넣어요? 2분의 1-3x를 그대로 집어넣어요. 계산이 복잡하시면 그대로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럼 만약에 곱하기 3 하시면 얼마? 2분의 3-9x요. 1 빼시면 얼마? 2분의 1-9x요. 2 곱하면 얼마? 1-9x요. 4 빼면 얼마? 마이너스 9x-3이요. 처음에 최종적으로 처음 재료를 집어넣어서 어떻게 가공되어 나올 것인가에 대한 컨베이어 벨트 그 줄 세우기의 공정 과정을 생각하신다면 그걸 해놓을 수 있다면 그 다음 집어넣기만 하면은 이런 값이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것이고 A는 -9, B는 -3이다 라는 식으로 똑같이 동일하게 찾아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를 보통 이제 역연산 혹은 거꾸로 가는 건 그럼 역연산이 될 거고요.
그래서 합성함수 같은 경우도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안에 있는 애를 먼저 뭐로 만들어주고 x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다시 합성하는 거다 라고 하는 이 여기까지의 과정을 fx라고 생각하신다면 좀 더 간단하게 그 치환하지 않고도 한 번에 가능한 공정으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24번은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25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면 뭐라고 했죠?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은 뭐라고? 1대1 대응. 1대1 대응이기 위한 조건은 그래서 뭐 해야 된다고? 기울기가 증가함수는 항상 증가해야 되고 감소함수는 감소해야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역함수의 정의라고 하는 게 얘예요. 역함수의 정의가 얘죠. 26번도 생략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27번도 동일한 내용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8번까지만 하고 끝낼게요. (28번) 어떻게 풀까요? 이거 합성함수로 생각하시면 조금 더 간단한데, 아니면 항등함수가 나오도록 만들어주는 애를 생각하셔도 되고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요거 하나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F랑 G랑 합성하면 I가 나온대요. 이때 A, Fx에다가 뭘 합성하면 항등함수가 나올까요? 또 F, AX에다가 뭘 합성하면 항등함수가 나올까요? 그러면 이게 헷갈리면 혹시 이거 다 바로 보이세요? 보여요? 역시 대단한데? 나 이거 안 보여요. 저 이거 안 보여서 뭘 했냐면요. 함수 하나를 태엽게 정의했어요. 넌 보이냐? 어씨, 대단하네. 자, F라고 하는 함수가 뭔지는 모르겠으나 H라고 하는 함수를 정의해보죠. H라는 함수를 만약에 AX라는 규칙에다 집어넣는다라고 하면 이 식은 뭐가 되냐면 H 서클 F가 될 거예요. 그죠? 그럼 얘는 뭐가 돼요? F 서클 H가 되겠죠. 그러면 이 식 전체에 대한 역함수, 이 식 전체에 대한 역함수, 요 식 전체에 대한 역함수를 구해보신다면 결국엔 뭐예요? 여기서는 이건 구하기 쉽잖아요. 그죠? 그러면 F 인버스 서클 H 인버스고요. 즉 뭐구나? G 서클 H 인버스니까요. 뭐여야 돼? G 곱하기 A분의 1X가 되겠네요. 마찬가지로 H 인버스 서클 F 인버스라고 한다면 얘는 H 인버스 서클 G가 될 것이고, 그럼 뭐다? A분의 1 G X라고 하면 되겠다. 이렇게 새로운 함수를 정의해서 합성함수, 역함수 구하듯이 구해버리면, 그죠? 좀 더 쉽게 계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뭐 실제로도 그렇게 될 겁니다. A라고 하는 거에다가 뭘 합성하면 역함수에 A분의 1X 합성하면 그럼 결국엔 요 값이 사라지면서 A 곱하기 A에 A분의 1X 집어넣는 거라 X 나오죠. 항등함수 나오는 거 확인 가능하시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위에 걸로 하세요. 아래에 있는 말이 무슨 말인지 헷갈리시면 위에 있는 방식으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뭘 이용해서 AFX,
fax라고 되어 있는 애를 그냥 하나만 정의해 준다면 합성함수 형태로 식을 정리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역함수 충분히 구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뒤에 남아있는 역함수 마무리하는 33번인가 32번까지 되어 있는데 거기까지는 나중에 하고요. 지금 28번까지만 진행할게요. 31번까지였죠? 저 아까 내가 최대 31번까지 갈 거예요 라고 했는데 28번까지만, 여기까지만 일단 진행하는 걸로 하고요. 어드밴스까지 해서 28번까지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역함수에 대한 개념 설명은 생략하고 유형풀이 31번까지 진행한 후에 다항함수, 절대값이 포함된 함수, 그리고 가우스 함수. 솔직하게 얘기 드리자면 가우스 함수는 내신 대비용 그러니까 내신 대비용 문제에 가깝고요. 애초에 학교에서 가우스 함수를 언급하지 않는다면 애초에 문제에 나오지 않긴 합니다. 네, 교재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저한테 미리 얘기를 해주시고 조절을 받으십시오. 양적인 부분에서 그냥 마냥저냥 비워놓지 마시고요.